안녕하세요. 저는 EBS의 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어떤 어려운 내용이나 강의 내용을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린다기보다는 펭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재미있는 캐릭터의 사례들과 이야기들을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1시간 동안 저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으시면 그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제가 짬짬이 저희 스태프분들과 함께 준비해가지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지금 EBS의 그 팽TV 앤 브랜드 스튜디오라는 팀에서 펭수 관련 그리고 기타 딩동댕 대학교나 다른 여러 가지 IP들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담당 직원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젤기획이라는 그 광고회사에서 광고 기획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또 삼성그룹에서도 교육, 인력개발원 이런 쪽에서 교육 담당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많이 등장할 단어들이 좀 있어요. 펭수, 여러분 다 아실 거라고 믿지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EBS의 펭귄 연습생입니다. 그리고 남극에서 헤엄쳐서 온 10살 펭귄이라고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팽TV라는 거는 자이언트 팽TV라고 펭수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팽TV라고 저희는 줄여서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IP라고 또 많이 좀 단어가 나올 텐데요. IP는 지식재산권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브랜드나 캐릭터 이름을 다른 사람이 함부로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나만의 고유한 지식재산권이라는 의미로 IP라고 줄여서 많이 쓰고, 요즘은 IP를 가지고 사업을 함으로써 그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 사업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IP를 기반으로 콘텐츠나 상품, 서비스를 제작해서 제공하는 모든 사업을 IP 사업이다 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펭수를 가지고 어떤 IP 사업들을 진행했었는지, 그리고 펭수만의 특성을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전개했고 무엇을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캐릭터 IP를 활용한 마케팅은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되면 좋을까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펭수는 세계 최초의 펭귄 크리에이터입니다. 지금 유튜브에서 구독자 수 200만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전히 어떤 분들은 펭수 아직 살아있냐, 지금 펭수 뭐하냐 이러면서 펭수가 이제 소위 한물간 캐릭터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펭수는 열심히 아직도 자이언트 팽TV라는 프로그램에서 동서남북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펭수가 2019년 4월 달에 처음 이 세상에 나왔고요. 인기를 얻은 거는 2019년 9월, 10월 이때쯤에 인기를 얻기 시작해서 2020년 피크를 찍고 2020년부터 이제 안정화에 들어섰는데요. 처음에 펭수가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나, 도대체 그 폭발적인 그 인기의 비결은 무엇이었나 그 생각을 저희도 많이 해봤어요. 사람들도 많이 물어봤고요. 왜 펭수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분석을 했을 때 펭수는 결국 요즘 흔히 말씀들 많이 하시는 MZ세대, 요즘 마케팅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고 소비 시장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 MZ세대라는 그 20, 30대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라는 게 저희의 분석이었습니다. 펭수와 MZ세대가 되게 공통점이 많더라. 이제 주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또 환경이나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고 또 디지털 네이티브 출신들이죠.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구글로 검색을 하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은 자연스러운 도구가 되었고 이메일도 태어나서부터 보낼 수 있는 약간 이런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였고, 또 회사 일 열심히 해서 내가 잘 돼야지 라는 것보다는 여가 중시하고 나만의 시간, 워라밸 중시하고 또 나를 챙기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그런 세대, 그리고 재미있게 욜로로 살자 이렇게 좀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세대들, 이런 모습들이 펭수랑 MZ세대가 공통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더라 라는 부분이 펭수의 성공 비결이었다라고 저희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MZ세대의 키워드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어요. 유튜브가 이제 워낙 대세, 그러니까 모든 세대를 아울러서 유튜브, 그리고 보통 인스타 감성이라고 하죠. 인스타 같은데 SNS에 올리는 감성들, 어떤 감성 있는 사진 찍기, 친구랑 같이 감성 있는 카페 가기, 이런 것들 좋아하고, 그 다음에 예전과 달리 요즘 젊은 세대들이 부동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주식 이런 것들 아주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언택트, 그 다음에 이제 예전 90년대, 80년대 향수를 자극하는 뉴트로, 새로운 레트로라고 해서 뉴트로 감성이라든지 여행, 나만의 어떤 경험과 가치를 쌓기 위해 떠나는 여행, 이런 것들. 그리고 이 와중에 조그만 글씨로 펭수도 있어요. 네, 펭수. MZ세대와의 연결고리를 알 수 있죠. 뭐 친환경, 비트코인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키워드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사로잡아야 될 MZ세대들은 이런 거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펭수는 이렇듯 좀 특이하게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무슨 저런 펭귄이 다 있냐, 뭐 저렇게 말하는 애가 다 있냐, 이러면서 MZ세대들의 공감을 이끌었는데, 실제로 2020년에는 네로라는 연예인들만 간다는 상을 탄다는 백상예술대상에서 상도 탔고요. 또 한국방송대상, 예능팽상, 그리고 한국 PD대상, 실험정신상, 뭐 이런 다양한 상을 수상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펭수라는 캐릭터가 좀 특이한 부분이, 보통 캐릭터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뭐 뽀로로나 카카오 프렌즈나 핑크퐁이나 포켓몬이나 이런 캐릭터, 전형적인 캐릭터에 속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보통 셀럽이라고 하는 뭐 BTS나 뭐 트와이스나 한때 유행 많이 했었던 뭐 싹쓸이나 유재석이 나왔었던 그런 프로그램들에 같이 결성됐던 뭐 프로젝트 그룹, 이런 셀럽들의 IP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펭수하면 연예인처럼 어디 TV에도 출연하고 라디오에도 나가고 시상식에도 가서 수상 다 하는 그 연예인 같은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펭수는 캐릭터와 셀럽의 두 가지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특이점이 있다 라고 해서 저희가 이 펭수가 이런 면에서 좀 특이하구나 라는 점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펭수는 크게 두 가지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예인들이 하는 것처럼 광고 모델도 하고, 자이언트 팬TV에도 출연하고, 그리고 기부도 해요. 사회공헌 활동도 하고, 크리스마스 CL에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펭수가 연예인처럼 활동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릭터처럼 이제 상품, 굿즈, 보통 굿즈라고 말하는 상품에도 나오고, 공간 사업, 테마파크나 공간, 뭐 저희 여름마다 이제 부산 광안리에서 이제 펭수 모래사장에 펭수 동상 같은 거 세워놓고 사진 찍게끔 그렇게 제공하고 있는데, 그런 공간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미지 라이선스라고 해서 펭수 이미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마케팅이나 프로모션을 사용하실 수 있게 해드리는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모티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펭수가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펭수가 주요 활동을 했던 영상들을 쭉쭉 좀 몇 가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좀 최근에 좀 재미있었던 콘텐츠랑, 그 다음에 광고 모델로 펭수가 이런 것도 했었구나, 이런 거 보실 수 있게끔 활동 내역들을 좀 영상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저희 사장님, 이제 전 사장님이시죠? 김명중 사장님이 펭수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지셨어요. 방송사 사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장님은 역대 거의 최초일 거다라고 늘 말을 하는데, 김명중 사장님이 이제 떠나셨습니다. 가지마. 자, 여러분, 김명중이 갑니다. 다들 웃으시네요. 또 우리 김명중 가는 게 제가 여기 안 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다 5번째, 6번째 끝나겠지.
7번째 끝나겠지 하다 못해서 나왔습니다. 우리 사장님과 인사를 마지막으로 좀 할게요. 사장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합니다. 제 처음이자 영원한 사장 김명중, 잘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안정적으로 감사와 또 감사시를 주의하신 감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와, 라인! 자, 팽수와 팽수 사장 김명중에게 보낸 팬들의 격려 메시지 하나하나는 가슴 벅찬 감동이었고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은 큰 울림이었습니다. 이건 저는 팽수를 예상하지 않고 썼던 것인데 제 마지막에는 팽수 사랑합니다. 나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2022년 3월 7일 EBS 제10대 사장 김명중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명중 사장님이 이임식을 하실 때 팽수가 옆에서 계속 같이 추임새 넣으면서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면을 찍어서 저희가 콘텐츠로 내보냈는데 조회수가 100만이 넘고 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렸고요. 다음은 동원참치 광고 모델로 활약을 했던 팽수의 모습을 또 잠시 보시겠습니다. 참치 걔를 바로 따 참치 걔를 바로 따 참치 마요덮밥 참치 오므라이스 참치 두부 김치 참치 카레 라이스 걔를 바로 따 참치 계란말이 참치 간장 버터밥 참치 버거 참치 피자 참치 그래탕 걔를 바로 따 이미나 참치 먹고 힘이나 이건 맛의 대참치 동원참치. 다음은 비타 500이라는 브랜드에서도 광고를 했어요. 광고 모델로서 지금 팽수가 춤, 노래, 못하는 게 없는 그 만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 비타 500 광고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정신 차려야지. 오늘 갈 길이 멀다. 주지 마요 그 부담 돈 벌기 힘들다 쓰지 마요 안가힘 하지 마요 억지로 받지 마요 스트레스 남을 위해 참고 다르지 마요 나를 위해 비타 500K요 남을 위해 참고 다르지 마요 내 몸에 옳다 카페인 대신 비타 오우 예 나를 위한 건강한 비타민C 어이 비타 500 그리고 넥슨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라는 게임이 있는데 아마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이었죠. 거기에 팽수가 이제 게임 캐릭터로 등장하면서 광고 모델까지 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좀 편집된 부분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Wait! Minho Kim! He's overtaken the lead! But the opening's been blocked again! 여보세요. Yes, ma! He fails again! No, he caught up! He caught up! We're witnessing a miracle right now! It's amazing! 아들아, 요즘은 펭귄도 운전하니? 그러게요. 으차 저건 또 뭐니? 장전을 하고 발사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펭수 캐릭터 등장! 지금 카라플 접속하면 펭수 캐릭터 즉시 지급!
스타트라이더 러시 트라. 아들, 옆으로 바짝 붙여. 어이, 아싸. 원, 투, 원, 원, 투. 어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도 나왔습니다. 네, 펭수의 지금 다양한 활약상들을 보고 계신데요. 워낙 많은 것들을 하고 또 많은 데서 이렇게 활약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광고 모델 여태까지 보셨고 이 뒤에서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펭수가 또 어떤 활약을 했었는지가 나올 텐데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벌써 한 펭수로만 6, 7가지가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이모티콘들이 나와 있고 요거는 이제 소리 나는 이모티콘인데 이게 소리가 이게 클릭을 이렇게 그 스피커 모양을 클릭해야지 아마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피커 모양을 넣어놓긴 했는데 뭐 일단 몇 가지만 클릭해 주시면 소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소리 나는 이모티콘도 내서 되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럴 줄. 그리고 이제 펭수가 또 음반도 냈습니다. 네. 재작년 2020년 4월에 세계 펭귄의 날 기념으로 펭수가 이제 JK 타이거와 같이 새로운 노래를 만들어서 발매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얻고 음원 차트에서 1위까지 하는 기염을 토했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도 잠깐 가볍게 보겠습니다. MTDENGSOO. Let me introduce myself. My name is 펭수. 남극 펭의 표현할 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 나는 펭귄, 황제 펭귄. 펭귄 중에 캡틴. 일본인을 향해 함진. 속을 알아 일본으로 가자 느낌이 달라 기분이 좋아 작은 날개로 하늘 위를 예로 내가 제일 최고 이리 알 거예요. 이번에는 SK텔레콤에서 나온 V컬러링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는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전화를 하면 컬러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컬러링이라는 거는 소리 음악인데 이걸 보는 컬러링으로 바꿔서 출시한 서비스예요. 그래서 뭐냐면 제가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면 제가 이렇게 귀에 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상대방이 설정해 놓은 영상이 제 핸드폰에 뜨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펭수랑 같이 처음에 론칭을 하고 싶다고 제안이 와서 그 펭수로 몇 가지를 좀 촬영해가지고 콘텐츠를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몇 가지, 한 2가지 정도만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까꿍. 받을까 말까. 브라. 이번엔 받을까 말까. 말까. 와우. 진짜 이번에는 받을 줄 알았겠지만 그건 단단한 오산과 착각. 메롱. 그 옆에 복숭아 화면도 한번 클릭 부탁드립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받을까 말까. 받을까 말까. 말까 받을까. 이유는 없어. 그냥 기다려. 네, 그 밖에도 갤럭시라는 핸드폰의 테마 상품으로도 이렇게 디자인돼서 서비스가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MD 라이선스 사업에도 펭수가 활용이 되었습니다. 정말 안 사용된 데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곳에 펭수가 등장을 했었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부산의 광안리 해변에 여름에 2년째 그 펭수의 동상을 세워놓고 이제 주민들이나 여행객들이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놨었고요. 그 다음에 대명 리조트에서 그 스노위랜드라는 아이들용 눈썰매 탈 수 있는 공간에 또 펭수 동상과 펭수로 된 랩핑 이런 것들로 펭수 전용 공간을 꾸몄었습니다. 또 VR, AR 뭐 이런 그 요즘 많이 쓰는 단어잖아요. 가상현실. 이제 일반 공간에다가 핸드폰을 딱 대면 거기에 이제 펭수가 화면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콘텐츠들도 만들어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사회공헌 활동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EBS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익적 활동에 좀 펭수가 참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아서 저희가 예전에 그 코로나 초기에 대구가 한창 심했을 때 그때 이제 기부도 했었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시일에 펭수를 등장시켜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수익금으로 다 전액 그 폐결핵 관련해서 기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손 씻기 영상을 이제 자체 재능 기부로 만들어서 각 지자체랑 외부 광고 전광판 이런 데다 이제 틀면서 좀 손 씻기에 대한 홍보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아까 발매했던 그 음반을 가지고 이제 유희열의 스케치북 뭐 이런 데도 나가고, 뭐 뮤직뱅크 이렇게 음악 프로그램에도 나가고 이러면서 마치 가수처럼 활동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EBS에 가면 그 펭수 하우스라고 해서 그 사실은 전시 공간처럼 꾸며져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도 사실은 원래 다 개방돼 있었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나면 이제 EBS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이 펭수 하우스도 구경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전시도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펭수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또 여기저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고, 2020년, 2021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펭수가 굉장히 핫했었죠. 근데 요즘은 이제 새로운 다른 캐릭터들이 그 펭수의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또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캐릭터의 열풍은 사그러들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얼마 전, 작년 말 정도에 한창 또 인기를 얻었던 그 카카오의 라이언과 춘식이가 어떤 댄스를 커버한 영상인데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Yes, I'll be your woman. Yes, I'll be your baby. Yes, I'll be whatever that you tell me when you're ready. Yes, I'll be your girl, forever your lady. You ain't never gotta worry. I'm down for you, baby. Best believe that when you need that, I'll provide that. You will always have it. I'll be on that. 이 영상 같은 경우 왜 보여드렸냐면, 카카오의 라이언과 춘식이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는 플랫폼 안에서 이모티콘이나 아니면은 카카오에서 자체 출시하는 상품들에서 주로 이제 살고 있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렇게 짧은 댄스 영상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최신 트렌드에 맞는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노래, 아이돌 노래, 유명한 노래, 뭐 이런 춤 이런 거를 커버하면서 이걸 짧은 영상으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올림으로써 되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 캐릭터들도 원래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좀 새롭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최근에 다 아실 것 같긴 한데 포켓몬 빵이 되게 열풍이었잖아요. 이것도 사러 갔다가 실패하신 분들도 너무 많고, 오픈런이라고 아침에 문 열자마자 달려가서 이거 하나 얻어보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시는 분 많으신데 저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혹시 이거 성공하신 분 계실까요? 이게 요즘 어른 할 것 없이 이 포켓몬 빵을 구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띠부띠부 씨를 모으는데 굉장히 혈안이 되어 있는, 지금 요즘은 살짝 한풀 꺾인 것 같긴 한데 한창 정말 좀 편의점 아르바이트 분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포켓몬이라는 캐릭터는 굉장히 오래된 캐릭터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어린 친구들도 좋아하는 굉장히 장수하는 캐릭터인데, 캐릭터 특성이 굉장히 재밌어요. 뭐 진화, 콜렉팅, 여러 가지 컨셉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고 있어요. 뭐 포켓몬 고라는 게임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빵에서 띠부띠부씨를 모으는 그런 재미있는 그런 경험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 애니메이션도 지속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포켓몬빵 대란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캐릭터 열풍이라는 거는 죽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여러분들 루피 아실 것 같아요. 루피, 뽀로로에 나오는 루피인데요. 원래 뽀로로라는 만화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취학 연령들이 좋아하는 그 뽀로로라는 그 만화에 나온 주인공이 뽀로로인데, 거기에 나오는 뽀로로의 친구들은 사실은 뽀로로만큼은 인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뽀로로가 메인이고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친구들로서 소소하게 그냥 인기가 있는 수준?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 뽀로로가 어느 정도 한 10년 차 다 돼가고 이제 중견 캐릭터가 되어갈 무렵,
재작년 정도부터 갑자기 루피가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루피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뽀로로에서 되게 서브 캐릭터였는데 갑자기 루피가 엄청나게 인기를 얻기 시작해요. 루피는 잔망 루피라는 어떤 그 네티즌이 밈처럼, 약간 요즘 밈이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약간 루피 얼굴을 비틀거나, 원래 착하고 순하디 순한 루피를 약간 못되고 좀 특이하고 개성 넘치는 스타일로 바꿔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쓰기 시작하다가 그게 인기를 얻어서 이모티콘이 나왔어요. 카카오 이모티콘이 나오고 그게 또 엄청난 인기를 얻어서 그 뒤에 수많은 콜라보레이션과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모션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불가리라는 명품 브랜드랑도 콜라보레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루피가 불가리랑 같이 이모티콘도 내고 그 다음에 그 화보집도 냈습니다. 불가리의 화보집에 루피가 등장한다니 전 너무 충격적이었고요. 그 정도로 이 캐릭터 시장이라는 게 무한하게 확장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그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에도 루피 얼굴이 보름달처럼 박혀서 그렇게 콜라보 제품이 나왔어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비스포크 라인이 좀 고급 라인인데 거기에도 이제 루피 얼굴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박아서 나오다니,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버거킹에도 루피랑 콜라보한 그런 메뉴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루피 메뉴를 이렇게 에디션, 스페셜 에디션으로 그 루피를 같이 넣고 광고 모델처럼 포스터에도 사용하고 영상에도 사용하고 이렇게 루피라는 캐릭터를 적극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루피가 상당히 오래된 캐릭터인데도 이렇게 좀 뭐랄까 되게 핫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재밌게 마케팅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또한 요즘 보면 그 게임이나 웹툰, 요즘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게임이랑 웹툰은 요즘 보면 초등학생 때부터 이미 다들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과 웹툰 IP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만화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동 캐릭터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그리고 게임 자체 그 IP, 그리고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 그리고 웹툰에 대한 IP를 다시 활용한 여러 가지 확장되는 사업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뭐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도 그렇고 오버워치, 어몽어스 뭐 이런 게임들 너무너무 아이들이 좋아하고 인기가 많아요. 어몽어스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성이 높아서 아이들, 특히 남자아이들이 게임을 하건 하지 않건 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옷을 사달라고 조르거나 인형을 사달라고 하거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저기 곰이 이렇게 침대에 늘어져 있는 저거는 대학일기라고 그 웹툰인데요. 저 웹툰도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다양한 사업으로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인기가 많았어서 다들 아실 것 같은 이태원 클라스라는 웹툰도 이제 드라마화돼서 노래, 그 다음에 저 캐릭터의 그 머리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요.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 또한 드라마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많은 콜라보와 뭐 맥주도 나오고 뭐 떡볶이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라이선싱 상품까지 등장을 하는 그런 다양하게 웹툰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캐릭터 마케팅 중에 하나가 이 진로였어요. 진로. 그 두꺼비. 워낙 다들 아실 텐데, 예, 소주, 왠지 그 초록색 병에 옛날 굉장히 독했던 에탄올 냄새가 막 나는 것 같은 그 소주를 조금 더 친숙하고 그렇게 막 쓰지 않고 맛있을 것 같고 뭐랄까 되게 재미있게 마실 수 있게 만들어준 캐릭터가 바로 이 두꺼비였던 것 같아요. 이 두꺼비 캐릭터로 굉장히 힙한 패션 브랜드랑도 막 콜라보를 많이 했고요. 공간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굉장히 이 진로에서 이 두꺼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뭐 소주에 할 것 없이 주류와 관련된 거 아닌 것도 뭐 패션이나 식품이나 뭐 다양한 문구류나 뭐 이런 데까지 다 진출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서 굉장히 한 건 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곰표도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정말 그 곰표 밀가루 굉장히 한 시대를 풍미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쓰지 않을 것 같았던 밀가루 브랜드 곰표라는 브랜드가
작년 정도부터, 재작년 정도부터 굉장히 좀 힙한 콜라보 브랜드로 거듭이 났죠. 그래서 안 나온 제품이 없습니다. 곰표로 정말 안 나온 제품이 없고, 가장 히트친 건 아무래도 맥주, 곰표 맥주가 이제 히트를 많이 쳤고, 그 다음에 뭐 패딩, 그 다음에 뭐 과자류, 막 나초, 팝콘, 뭐 그 다음에 스케치북도 나왔고요. 뭐 화장품류도 나왔고요. 수많은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곰표 마케팅 담당자분한테 들었는데, 사실은 곰표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나온 상품이 거의 몇백 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진짜 몇백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성공한 게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래요. 그래서 수많은 시도 끝에 성공한 작 하나를 남기는 약간 이런 전략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곰표도 정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이렇게 성과를 얻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곰표도 정말 마케팅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일관된 디자인, 그리고 디자인 전략에 따른 어떤 상품들, 그리고 원칙도 뚜렷한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들 브랜드랑 맞지 않는 상품들은 내지 않는 그런 좀 브랜드 전략을 잘 펼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맨 왼쪽에 보면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오메가 시계, 명품 시계잖아요. 시계인데 잘 보시면 스누피가 그려져 있어요. 스누피가 오메가 시계랑 한정판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오메가라는 굉장히 값비싼 고가의 시계에 스누피가 박혀서 나오는 그런 사례가 생겼어요. 이 스누피는 아주 오래된 캐릭터고, 스누피는 정말 많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정말 전통의 명품 캐릭터죠. 근데 이 캐릭터는 제가 생각하는 특징은 남녀노소, 그러니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다 좋아하고, 추억이 깃들어 있고, 스토리가 빵빵하고, 정말 다양한 캐릭터가 등장함으로써 정말 풍성한 스토리를 갖고 있는 그런 IP인데요.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좀 약간 촌스럽지 않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도 촌스럽지 않고 되게 세련되게 디자인이 가능한 그런 IP인데, 명품과 만났습니다. 근데 그 명품에 들어간 스누피의 모습도 되게 이질감이 없이 너무 좀 잘 어울리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누피라는 캐릭터도 명품 캐릭터구나. 그리고 명품들도 이제는 그냥 나 명품이야, 난 비싸, 난 고급스러워, 난 프리미엄이니까 막 이렇게 고고한 자세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불가리 사례나 요 오메가 사례처럼 캐릭터를 이용해서 장벽을 낮추고 친숙함을 올리는 약간 그런 전략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예전에는 캐릭터는 아이들 것으로 치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뭐 문구류 이런 데에만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캐릭터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어른들도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을 되게 좋아하고, 캐릭터를 굉장히 어떤 트렌드의 하나로 인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언급했던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웹툰이 있었는데, 그 웹툰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또 아이더라는 브랜드랑 또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더는 그 아웃도어 스포츠 의류랑 용품을 이제 제작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여기서 이제 유미의 세포들과 같이 캠핑 뭐 이런 쪽 용품들을 같이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런 예쁜 포스터도 만들고, 유미의 세포들이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뭐 진출 못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왜냐면 일상 웹툰이었고, 거기에 나오는 수많은 세포 캐릭터들이 있는데 걔들이 굉장히 귀여워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귀엽다고 생각하고 어른들도 귀엽다고 생각하는 그런 좀 되게 전 연령을 아우르는 웹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일기라는 그 웹툰에 나오는 그 곰인지 강아지인지 알 수 없는 그 흐느적거리는 하얀색 저 동물이 그 대학일기라는 웹툰의 주인공인데, 저 친구가 그 요거트, 그 액티비아라는 요거트 있잖아요. 거기랑 또 콜라보를 했어요. 그래서 저 요거트 속에 들어가서 마치 반신욕을 하는 듯한 저런 모습으로 앉아있는 저런 이제 또 콜라보도 진행을 했습니다. 캐릭터와 브랜드의 콜라보가 정말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들도 물건을 단순히 그냥 판매하는 일반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캐릭터와의 만남을 통해서 좀 재미있고 되게 신선한 스토리를 좀 소비자들한테 전달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캐릭터라는 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는데, 펭수로 시작해서 다양한 다른 캐릭터들의 사례들까지 보여드렸어요. 이게 왜 캐릭터를 쓰나?
사람들은 왜 캐릭터 하나? 저도 막 찾아보니까 정말 수많은 곳에서 캐릭터가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 캐릭터 있죠. 해치라고. 뭐 지자체마다 다 캐릭터가 있어요. 뭐 강원도, 뭐 부산시 전부 다 뭐 구별로도 있고 군별로도 있고 정말 지자체마다 캐릭터가 있고 스포츠 팀에도 캐릭터가 많죠. 스포츠 마스코트 캐릭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회사들도 요즘 캐릭터를 많이 만드는 추세예요. 자체 캐릭터를 굉장히 많이 만드는 추세고 이렇게 수많은 캐릭터들이 이 세상에 지금 떠돌고 다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캐릭터를 만들까? 캐릭터가 도대체 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결국에는 어떤 브랜드가 그 브랜드가 회사가 됐든 뭐 스포츠 팀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브랜드가 나의 인지도를 올리고 싶고 또 내가 누군지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특징은 뭐고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지 이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EBS라고 하겠습니다. EBS라고 하면 EBS는 교육방송이죠. 교육방송이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공영방송이에요. 나라의 수신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 공영방송이고 수능, 공교육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근데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막 이렇게 EBS는 이러쿵저러쿵 일산에 있고요. 또 펭수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교육방송을 하고 있고요. 뭐 굉장히 많은 할 말이 많은데 사람들은 뭐라는 거야? 잘 모르겠어. 너무 말이 많아. 다 세상에 수많은 브랜드가 있는데 내가 너를 기억하란 말이야? 그거 너무 힘든 일인데 이렇게 피곤하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떤 인상적인 캐릭터 하나가 나라는 브랜드를 대신해 준다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준다면 그러면 사람들한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수많은 이야기를 어떠한 상징적인 캐릭터로서 쉽게 전달하는 그래서 캐릭터가 효과가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에도 캐릭터를 많이 쓰고 자체 캐릭터가 없는 경우에는 콜라보를 통해서 다른 캐릭터와 만나기도 하고 그렇게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그리고 임팩트 있게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장점, 나를 꼭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전달하기 위해서 캐릭터가 많이 쓰이고 있고 지금도 계속 효과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축구팀 감독님들이시라고 들어가지고 오늘 되게 반가웠던 게 저희 아이도 축구 교실을 보내보려고 제가 굉장히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근데 이제 유소년 축구단 내지는 축구 교실 이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막상 보내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더라고요. 대기를 엄청 해야 되고 굉장히 좀 치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 아이도 보면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아이가 있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이제 강의 준비하면서 축구 이제 막 찾아보고 축구 경기도 보고 커뮤니티도 들어가서 보다 보니까 뭐 옆에 와가지고 계속 막 참견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캐릭터가 등장을 하죠. K리그에 있는 그 마스코트들이 제 화면에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걸 보더니 막 너무 얘 안다. 얘 너무 좋다. 귀엽다. 이러면서 이 축구팀 좋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축구 배우고 싶다는 얘기로 쭉 연결이 됐는데 이 스포츠 마케팅에서도 이 마스코트랑 캐릭터가 왜 중요한지라는 생각을 좀 저도 잠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K리그 같은 경우에는 그 각 모든 구단이 마스코트를 가지고 있고 마스코트들끼리 쭉 이렇게 놓고 반장 선거도 하고 그러니까 팬들 사이에서 투표도 해서 이벤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당 1등, 2등, 3등 이렇게 순위도 매기는 그런 이벤트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재밌게 봤는데 작년, 재작년 이렇게 쭉 마스코트 반장 선거 하시는 거 보면서 이렇게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한 게 이게 스토리가 생기더라고요. 디자인이랑 뭐 귀엽고 뭐 팀 축구 실력이 좋고 뭐 팀이 유명하고 이런 걸 떠나서 막 선거 유세도 하시고 그다음에 팬덤끼리 막 같이 연합도 하고 팬덤 화력이 높은 데들은 막 선거도 하고 같이 연합해서 전략적으로 투표도 하시고 이 캐릭터가 왜 태어났는지 이 캐릭터의 이름은 왜 이렇고 왜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고 이 지역이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연결시켜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스토리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의 큰 이벤트로 반장 선거를 하시면서 그 캐릭터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시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캐릭터라는 게 스포츠에서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3개의 캐릭터 말고도 제가 모든 캐릭터를 다 나열해봤는데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들이 전부 다 인기를 얻는다면 정말 좋겠는데 막 이렇게 1등부터 꼴찌까지 이렇게 나열돼 있으니까 저 순위 낮은 마스코트들은 속상하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었고, 반면 이거는 축구는 아니고 야구인데 하나이글스라고 아실 거예요.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있는데 제가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야구를 좋아했었는데 야구를 지금은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빙그레 이글스 팬이었어요. 빙그레 이글스 때부터 팬이었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은 거예요. 하나이글스로 바뀌고 제가 쭉 자라나면서 성적이 너무 안 좋고 그 야구 경기를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구를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제 하나이글스는 이제 성적이 좋지 않지만 보다 보니까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저 술이라는 아기 독수리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저 캐릭터가 인기가 상당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거기 엄마 아빠 캐릭터에서 태어난 아기새예요. 그래서 이 아기새가 상당히 인기를 끌어서 막 스파오라는 의류 브랜드랑도 콜라보도 하고, 그리고 막 굿즈도 막 많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의 위안이 좀 됐습니다. 하나이글스 팬들도 비록 팀 성적은 안 좋지만 저 마스코트가 인기를 얻음으로써 그래도 내가 응원하는 팀에 대한 밀착한 느낌, 친밀감 이런 거는 계속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요즘은 캐릭터라는 거를 정말 남녀노소 누구나 친숙하게 느끼고 가까이 여기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에서 캐릭터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제 요즘에 이제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와 그리고 또 축구를 배우고자 하는 아이들, 그리고 뭐 어른들, 뭐 할 것 청소년, 할 것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트렌드 속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캐릭터에 대해서 친숙하고 어떠한 캐릭터가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고 어떠한 가치를 주는지,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는지 다 귀 기울여 듣고 있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이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콘텐츠나 이런 걸 활용하실 때 캐릭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굉장히 좀 더 쉽고 편안하게 좀 접근할 수 있고 그 대상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고 효과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질문 주신 것들 대답을 좀 해볼게요. 20년 전 안정환 캐릭터를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안정환 캐릭터. 개인적으로 안정환 선수님의 외모에 비해서, 실물에 비해서 너무 실물이 훨씬 낮게 그려주셔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높이 평가할 부분은 20년 전에 사람을 캐릭터화해서 그거를 이제 상품화했다 라고 해서 이제 그거를 사업화한 그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캐릭터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안정환 선수를 이렇게 이렇게 IP화해서 이렇게 좀 사업을 했다는 점, 그런 선구안을 가졌다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프로팀 입구에서 캐릭터가 출입구에서 환영 인사를 한다면 어떨까라는 걸까요? 어린이들이 좋아할까요? 너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하죠. 예를 들어서 펭수 같은 경우도 원래 어린아이들용 캐릭터로 기획돼서 태어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펭수를 보러 막 아이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었다가 지금은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어쩌다가 아이들을 만나게 되면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펭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아이들은 그 캐릭터가 이제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을 너무 좋아해서, 제 생각에는 그 프로팀 입구에서 캐릭터가 만약에 인사를 해준다면은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캐릭터를 워낙 좋아하고, 특히 내가 이렇게 화면이나 아니면 다른 데서 보던 캐릭터가 눈앞에 있다 그러면은 거의 뭐 열광을 하죠.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꼭 답변 드릴 거고요.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